영화는 두 비행기가 서로를 추격하며 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를 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포털이 열리고 큰 선박이 자유낙하하며 지구로 나아오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배를 지휘하는 첫 번째 포식자를 소개받는다. 장면은 즉시 군인들의 표적이 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한 비밀작전으로 전환된다. 그로 인해 우주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군인들 사이에 평소의 농담이 오간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공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람의 머리를 쏘지만 그제야 우주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무 사이를 뛰고 구르며 우주선의 낙하를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달린다. 낙하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이제 파손된 우주선을 보았다. 그는 현장을 조사하고 우리의 포식자가 착용했던 것 같은 가면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포식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손목 보호대를 발견했는데 그때 동료 중 한 명인 듀프리가 나타났다.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함성이 발동하고 그들은 동료 중 한 명인 헤인스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함과 빠른 움직임으로. 그것은 퀸과 듀프리와 싸움을 벌였다. 퀸은 그가 이전에 발견한 기술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발사하며 그것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는 헬리콥터가 오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 도망쳤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하고 우리는 이제 윌 트레거가 그의 부하들과 사피르와 함께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는 또한 떨어진 항공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낮이다. 우리는 퀸이 이제 바에 들어가 바텐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본다. 바텐더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퀸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놀라워하며 명령을 따랐다. 퀸은 그런 다음 볼 쉐이크 기술을 위스키 잔에 넣고 함께 마셨다. 체스방에서 퀸의 아들 로리를 소개한다. 두 학생이 장난으로 알람을 활성화할 때 그는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 옆을 지나갈 때도 분명합니다. 집에 남자가 왔습니다. 또 다른 주요 캐릭터는 브래킷 박사입니다. 그녀는 외계 생명체 전문 조직에 의해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추락사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생에서 결코 예상치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이제 퀸을 봅니다. 트레거와 그의 부하들인 것 같은 자들에게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로리는 도착한 소포를 열고 아버지가 발견한 가면과 손목 보호대를 발견합니다. 그것에 매료되어 로리는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팔에서 무언가가 나와 어떤 홀로그램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반대편에서 퀸은 구속되었고 군대에 의해 구금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린치 백슬리와 만납니다. 코일레틀스 네브래스카 윌리엄스와도 만납니다. 농담이 끝난 후 장면은 프로젝트 스타게이저라는 기지로 다시 전환됩니다. 이제 우리는 브래킷 박사가 키스 박사와 트레거를 만나는 장면을 다시 봅니다. 그녀는 외계 기술을 보았고 이제는 쓰러진 포식자의 시신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소환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 포식자는 인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식하려는 외계인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브래킷 박사는 퀸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식자와 접촉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태운 버스가 우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로 오는 두 번째 항공기와 함께 우주로 돌아갑니다. 로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홀로그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금 들어온 항공기에 영향을 미쳐 지구의 감시 시스템에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로리는 그 항공기를 지구의 두 제트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지에서는 확인된 조우로 인해 패닉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소유에 있는 포식자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포식자는 자신의 포로에서 빠져나와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브래킷 박사는 이제 패닉 상태가 되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다. 한편 포식자는 갑옷을 장착하고 브래킷 박사를 찾았다. 브래킷 박사를 찾았지만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포식자는 그의 마스크가 로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편 포식자가 빠져나가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퀸과 다른 이들은 포식자를 엿보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마치 텔레파시가 있는 듯 그들은 모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군인들과 싸우는 그룹의 혼란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브래킷 박사는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브래킷 박사는 포식자의 초록색 피를 따라 추적하고 있으며 버스는 퀸의 요청으로 추격을 위해 우회하고 있다. 위에서는 두 대의 전투기가 쫓고 있는 비행기도 보인다. 포식자가 버스의 타이어를 쏜 덕분에 추격이 중단되었다. 이제 타겟이 된 브래킷 박사는 승무원에게 구출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눈부신 빛 속에서 걸어오는 포식자가 현장에 나타났다. 퀸과 승무원들은 어떤 장소에 추락했고 브래킷 박사는 이제 승무원과 함께 깨어나 도망치려 하고 있다. 그룹의 다른 남자들로부터 약간의 다툼과 매력이 있었고 그녀는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퀸이 일부 장비를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알아냈다. 로리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마스크가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쓰려고 했다.
그곳에서 그는 포식자의 소유자의 기억을 보는 듯했다. 할로윈 시즌이고 로리는 어머니가 사준 마스크 대신 포식자의 마스크를 쓰고 트릭 or 트리팅을 하러 나왔다. 퀸과 에밀리는 로리를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니며 말다툼을 했고 그때 에밀리는 퀸이 데리고 온 승무원을 만났다. 퀸은 손에 소총을 들고 아들을 찾으러 나갔다. 승무원은 에밀리에게 퀸에 대해 물었고 퀸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제 우리는 로리의 할로윈 사탕을 받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 집안의 남자가 로리에게 무언가를 던져 그의 머리를 맞췄다. 마스크에서 무언가가 나와 발코니에 있는 남자를 레이저로 쳐서 그를 통과했으며 그 남자를 죽이고 그의 집도 파괴했다. 퀸은 폭발을 보았다. 로리를 쫓고 있는 전화가 있었고 그들은 추격을 나갔다. 이제 로리가 개와 놀고 있을 때 개처럼 보이는 두 마리의 포식자가 다가온다. 퀸과 승무원들은 로리를 구출하기 위해 외계 종족과의 싸움에 참여했다. 싸움은 승무원이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지만 주인이 포식자가 버스 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축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마스크 소유자와 함께 학교 안에서 추격이 시작되었다. 포식자가 퀸과 브래킷 박사 뒤로 숨어들었다. 브래킷 포식자가 퀸을 벽에 붙잡자 그는 퀸이 가지고 있던 기술 장비를 빼앗았다. 무언가가 포식자를 붙잡아 승무원과 다른 더 큰 포식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두 포식자는 싸움에 참여했고 첫 번째 포식자가 패배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퀸과 승무원들은 이제 두 포식자 간의 전투가 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 더 큰 포식자가 싸움에서 이기고 처음 나타난 포식자를 파괴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포식자는 투명함으로 탈출했다. 트레거는 패배한 포식자의 시체와 그 유품을 가져갔고 그들이 패배한 포식자는 달리는 포식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변절자 포식자이며 어떤 종류의 추적자로 떠돌고 있었던 포식자이다. 그들은 그 아이가 원하는 배로 그들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퀸과 그들은 로리와 함께 헛간에 숨었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브래킷 박사가 무언가를 알아냈다. 브래킷 박사는 다른 포식자가 혼종화 과정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트레거와 그의 부하들은 헛간으로 가는 중이며 그 그룹은 방어 자세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트레거는 지금 브래킷 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병사들이 퀸에게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퀸은 말을 거부하고 있다. 맥케나 집에서는 포식자가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효과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헛간에서는 혼란이 시작되었고 승무원들은 트레거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브래킷은 우주계에게 도움을 받고 승무원들은 그 남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트레거와 퀸의 아들을 따라잡기 위해 헬리콥터를 찾을 수 있었다. 트레거가 드디어 배를 발견하는 클라이맥스 순간에 그는 저격총 조준기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로리는 그들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배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은 퀸이 내부에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든 주의 분산이었다. 사피로와 트레거를 제압하며 그는 아들을 구하고 배에서 탈출하려 했다. 승무원들은 배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필로리 트레거는 이제 배에서 나오고 있다. 포식자가 린치를 붙잡고 그를 향해 총을 쐈고 그가 쏜 신호탄으로 배 주변의 혼란이 포식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퀸의 승무원들 트레거와 그의 부하들, 빠르고 잔인한 움직임으로 포식자는 트레거의 부하들 중 많은 이들을 즉시 살해의 고글을 쏘려던 이들도 포함되었다. 전투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는 포식자가 배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번역기를 사용하여 모든 이에게 싸움을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전의 적들이 이제는 그들을 사냥할 포식자에 맞서 팀을 이루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맥케나는 그의 마지막 보상이 될 것이다. 배가 폭발했고 이는 사냥의 시작을 암시했다. 그룹은 손전등을 들고 나무 사이를 함께 이동했다. 포식자는 정밀하고 빠르게 군인들을 하나씩 살해했다. 사냥꾼들은 전술을 사용하여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는 날카로운 발사체와 덫을 사용한다. 이에 그룹은 나뉘어져 강력한 사냥 포식자와 맞서 숲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브래킷 박사가 사용한 가면으로 포식자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브래킷은 포식자에게 레이저를 쏘았고 그들은 포식자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쏜 브래들리와 컬리를 잃었다. 그는 다음으로 브래킷 박사 로리 퀸을 찾았다. 포식자는 로리를 잡아 배를 타고 있었고 퀸과 남은 팀원이 배에 뛰어들어 계속 쏘며 격추하려고 했습니다. 배가 위로 날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더 단단히 잡기가 어려워지고 장벽이 나타나 네틀리를 반으로 가릅니다. 이제 네브래스카와 퀸만 남았습니다. 네브래스카는 터빈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쏘고 자신의 목숨과 함께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퀸은 배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포식자와 싸웠습니다. 고장난 터빈으로 배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퀸과 포식자는 치열한 대결에 빠지게 됩니다. 전투 중에 브래킷 박사가 나타나 포식자를 분산시키고 약간의 피해를 줍니다. 그녀가 가진 기술 손목 보호대를 퀸에게 던졌고 퀸은 그것을 사용해 포식자에게 폭발물을 쏴 거의 생사를 오가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퀸은 그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포식자가 대답하자
퀸은 여러 발을 쏴 전투를 끝냈습니다. 결국 그의 승무원들의 모든 유품을 가지고 그는 현장에서 그들의 유품을 묻으며 로리에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퀸 대위가 히로시 야마다를 만나 첫 번째 포식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지구에 선물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열자 혼란이 발생했고 그 선물을 포식자 살인자라는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결합하여 그들을 포식자로 변형시키는 기술입니다. 결국 퀸데이가 자신의 새로운 슈트로 주장하며 포식자들이 미래에 할지도 모르는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